이번에는 이제 수상 부분으로 가보아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끼리.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걸 좀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레이트 코멧이 이번에 좀 결과가 좋았습니다. 초반에 시상식 분위기장을 그레이트 코멧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네. 우리 오필영 무대 디자이너와 이유영 조명 감독, 조명 디자이너님께서 그레이트 코멧으로 무대 예술상 수상하셨는데 이 예술상에 대해서 원종호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무대 예술상이라는 하나의 부분으로 조명, 음향, 무대, 안무까지는 아니지. 요거 분야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일단 심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가 장르를 나눠 놓으면은 네. 그 장르마다 나오는 후보들이 어떤 점에서 후보가 되거나 상을 받아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서 그거 다 뜯어볼 수 없잖아요. 네. 뭉뚱그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요. 네. 이거를 전문적인 심사로 하려면 그야말로 무대 디자인상은 무대 디자이너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고 조명은 조명 디자이너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고 음향 같은 거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예, 음악이 좋아서 음향상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음향 디자이너들, 음향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정말 이렇게 딱딱 잘라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선의 선택으로 무대 예술상이라는 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세분화시켰더니 매해 받는 분만 받은 거예요. 네, 그분이 어쨌든 새 작품을 받긴 받는데 계속 그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무대를 좋아해서 무대나 음향 이런 거 좋아해서 이 감독님이 뭐 하셨지? 이렇게 찾아보면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제가 좋았던 무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같은 감독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똑같은 분이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 무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텐데 이거를 그 받으시는 분과 그 심사를 만약에 하시게 되는 분들이 그분들이 다르실 것 같지 않은? 모두가 다 아는 사이일 것 같은?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좀 나눠야 되지 않나? 뭐 다 너무 다른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음향이 뛰어난 것과 이 작품의 조명이 뛰어난 거를 견주해가지고 얘가 더 우위야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장르가 다른데, 분야가 다른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상이라는 거는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잘했다, 훌륭해 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목적은 에너지를 주고 이렇게 복돋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적절히 균형감 있게 하려면은 결국은 같은 분이 계속 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피하면서 아무래도 공연을 많이 본 그 후보 선정 위원들이 이 공연은 그래도 이 부분이 굉장히 뛰어났고 새로운 도전이었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올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의 논의를 통해서 후보자를 선출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은 아닌 건 저희도 아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차선의 선택은 돼야 된다는. 개인적인 저의 의견은 저는 원종호 교수님이 아까 시상식에 대한 권위, 어떤 그 긴장감 이런 걸 위해서라도 역설적으로 한 분이 계속 받으셔도 저는 상관없다. 워낙 뛰어난 스텝은 뮤지컬 잘 모르는 사람도 웨버가 누군지는 아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뮤지컬 어워즈의 스피노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옆에 별책 프로처럼 무대 디자이너들끼리 뽑은 올해 무대 디자이너상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상금이 있든 트로피가 작든 상관없이 한국 뮤지컬 어워즈 홈페이지에 수상자 이렇게 나오는 거 옆에 뭔가 재밌거리로 그러면 사람들이 특히 매니아분들이 이걸 또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별도로 하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그냥 근데 그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게 어디 있었냐면 그거는 한국 뮤지컬 어워드에 있는 게 아니고 예그린 어워드에 있었어요. 예, 그 예그린 어워드 처음 설계할 때 권위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좀 색다른 상을 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상, 네. 가장 혁신적인 실험을 한 작품한테 주고, 네. 또 뭐 대중상, 그럼 이거는 굉장히 대중들이 좋아했던 작품한테 주고, 스텝이 뽑은 배우상, 그리고 배우가 뽑은 스텝상,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왜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 다 뭉치지 않느냐? 상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우리도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기생충이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오스카상 받는 거 아니거든요. 뭐 배우 조합상도 거치고, 예,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도 거치고, 뭐 이걸 다 크리틱 서클 어워즈도 거치고 그러면서 거의 1년 넘게 그거를 준비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의 뮤지컬상이 여러 개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우가 뽑은 스텝상 이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한국 뮤지컬 어워즈는 굉장히 권위적인 정통상이고 하는 것들로 서로 상들끼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디자인을 했는데, 최근 2-3일 동안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충무 아트센터 없애버린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22년. 올해 22년 끝이고 25년인가 26년에 다시 개관하는데, 그거는 1500석 극장인데 뮤지컬만 하지 않을 거다. 또 다른 세종문화회관, 또 다른 예술의 연당이 하나 나올 건데, 이 복합적으로 여러 장르의 공연을 한다는 얘기는 어느 장르 하나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공연장이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공연을 한 번에도 보셨는지, 공연장이라는 게 다 특성이 있고요. 예, 그 특성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콘서트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하면요 배우들이 노래를 못 한대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무대 중앙에 나왔는데 숨이 차서 노래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뮤지컬 공연하기에 좋은 공연장이 아니에요. 뮤지컬 공연장은 폭이 좁고 위가 높아서 공명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포켓이라든지 백스테이지 공간이 많아서 여러 가지 특수 효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하나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공연장이 아니에요. 저는 브로드웨이나 뭐 웨스트엔드에 가서 보면 그럴 때 보는 느낌하고 우리나라 공연장에서 볼 때는, 내가 분명히 1층 중간 앞쪽에 앉았는데 브로드웨이 공연장 맨 뒤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거리감이, 이번에 후보가 했던 프랑켄슈타인도 충무에서 기획해서 만든 작품이잖아요.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자리매김했는데, 근데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어워즈도 저는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다양한 상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 그 상이 갖고 있는 목표 자체도 좀 다른 거고, 풍성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진짜 정말 정부에서 좀 많이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게 그거잖아요. 뮤지컬이 독자 장르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 근데 다들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야 공연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뮤지컬인데 너무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일단 정부에다가 한마디 하는 것들은 업계의 리더들이 좀 모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저는 웹툰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웹툰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끼리 만화를 그릴 때 뭐 인쇄를 할 때 이럴 때가 만화 부스가 판매되고 해야 되니까 할 게 없으니까는 온라인상에다가 이거를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바이럴이 되면서 시장이 커지니까 자연적으로 투자가 들어오고 이랬던 것처럼, 자랑입니다만 해화로운 공연 생활에서 어워즈만 뜨면은 이거 가지고 저희끼리 종이 잘라가지고 이거 들고 1번, 2번 막 골라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시상식이라도 분기에 한 번, 이게 만약에 인터파크에서 후원을 해주고 블루스케어에서 하지만 다른 예매처에서도 재미삼아라도 이렇게 만들기라도 하고 막 이렇게 돼서 누가 먼저 해야 돼 라기보다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금이 없어도 라면 5봉을 주더라도 제가 그런 거 한번 만들어보면 너무 좋죠. 저는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화로운 공연 생활에서 매달 시상식을 하는 거예요. 매달 너무 힘들어요. 매달 이번 달에 우리 대학로에 오면 봐야 되는 후보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1등은 분기별로 5개, 물론 해화로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또 매니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집단적으로 막 뭐 했으면 좋겠어요. 뮤지컬 좋아하는 분들이 다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뮤지컬들이 나오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당신들이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유도할 것인지 해주면 우리 단체로 가서 당신 찍어주겠다. 청년 실업 얘기하는데 연극 영화과가 계속 많아지는데 공연계 현실이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교수님 박수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해화로운 공연 생활이 월마다든 분기별이든 작은 한국 뮤지컬 어워즈로 가기 위한 전초적으로 트로피를 교수님 모습을 따서 정사로 만들어서 눈이 와가지고 눈맞이로 하면서 시상식 이렇게 아카데미 이거 하는 것처럼 아니면 트로피 하나 되게 멋지게 만들어서 매달 바꿔주는 예. 근데 그 트로피 뒤에 써 있어 계속 1월 누구 2월 누구 이렇게 써 있어. 저는 좋은데요.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네?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창작부문 수상됐었던 것들 중에서 후보도 그렇고 혹시 하실 만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는 신동훈님 나왔을 때 되게 반가웠어. 네. 예, 왜냐하면 물론 크로이도 너무 좋은 작품이지만 네. 얼마나 우리 신동훈 프로듀서가 이 공연 업계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성장했는지 봐왔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예, 그때부터 대학생 봤는데. 공연 기자였어요. 예. 지금의 더 뮤지컬. 그런데 후보에 딱 올라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두 분도 너무 좋고 뭐랄까 이 뮤지컬 프로듀서들도 이제 세대 교체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좀 딴 얘기지만 교수님이 올라 계실 때 진짜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내 얘기는 저 작품상 중에서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아까 이제 신동훈 대표님 얘기하니까 정말 진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박수를 쳤던 것 같아요. 프로의 작품이 잘 되길 빌었고 또 정말 저렇게 사실 몇 년 전부터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올해는 하늘 받기를 신인이었을 때부터 이제 받기를 바라셨는데 드디어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대수님 없는 헤어로운 공연 생활 그 채팅창에 정말 대수님 축하한다는 글이 참 많았는데 다 보셨어요? 나중에 돌려봤는데 역시 사람은 떠야 된다. 그 아까 수상소감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축하를 돌렸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얘기 못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왜 마케팅, 홍보, 티켓, 현장에 있는 그 하우스 이런 분들 얘기는 아무도 안 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상 크로이 저택은 누가 살고 있을까 작품으로 받았으면서 작품에 이바지했던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신동훈 프로듀서가 저를 불러다가 같이 아니 상을 받으면 크로이 저택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작품이 더 표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공연은 어제 끝났고 그럼 올라가면 크로이 저택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가 끝났지만 다음엔 난쟁이들입니다 해갖고 다음 공연을 홍보라도 하든가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네 유튜브만 중요하냐? 그러니까 헤어로운에서 매달 주는 상에서 누가 연속 몇 회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우리 매달에 이거 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래 된 듯하네요. 우리가 매달 시상식을 하면 공연을 하고 있어. 끝나지 않았어. 보러 갈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 봐. 예. 이거 진짜 하고 욕심나요. 왜 시상 부문을 이렇게 줄여서 그러니까 작품 뭐 배우도 뭐 남녀 이런 거 조연 안 따지고 그냥 한 배우 그렇죠 뭐 아니면 또 뭐 스텝 뭐 그래서 굉장히 그 연출이 뛰어났거나 뭐 조명이 뛰어났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발표를 하는 거죠. 저는 상 중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베스트 커플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스트 커플상? 네. 오. 약간 진짜 물론 1위도 있지만 사실 이행극이 정말 많잖아요. 특히 대학로 공연장에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못 해본 거. 그래서 이제 대학로는 특히 그런 상이 많고 뮤지컬은 특히 어떤 관계적인 거에서 사람들이 뭔가 행복감이나 공감을 얻는 게 많아서 베스트 커플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시청자 투표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건 2인극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전 베스트 커플상 의견을 받고 하나 추가하자면
결국은 이게 캐릭터상인 것 같이 저는 이제 느껴지는 거죠. 베스트 커플도 이인극에라도 다인이 나오는 대극장 공연 중에서도 캐릭터 자체가 워낙 임팩트 있는 게 있으니까 차라리 캐릭터상. 근데 캐릭터가 두 캐릭터가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면은 이거 베스트 커플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작품에 대해서 관객들이 봤을 때 꽂혀한다. 그런 것들을 반영할 만한 시상 부분이 해마다 바뀌어도 상관없고 안 바뀌어도 상관없고 지금 이 공연 시장을 좀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한국 그 초연 작품에 대해서도 많이 약간 언급이 많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창작? 네, 창작 초연 뭐 이런 네. 작품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하고 공연하고 있으면은 그 작품이 뭔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 이게 수상을 받고 있대 지금 인기가 많대 그러면은 또 이제 보러 가서 많은 더 사랑을 받을 거고. 이런 것들의 시작을 헤어런 공연 생활에서 매달 하는 걸로 해서 눈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네, 이게 제가 끝나고 나서 이거 한번 더 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신문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일보 거기서 크리틱스 초이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거 이제 조선일보 입장이 아니고 네. 저랑 조용신 감독 나중에 이제 그 이수진 네. 작가가 같이 했었고요. 또 이유리 네. 교수, 유희성 네. 연출 이런 분들하고 해서 발표를 매달 했는데 그때 경험을 미루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마 매달 시상식을 하면 관계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실 것이다. 이게 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공연계 그래도 전문가, 프로듀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했다는 것이고 구독자들이 거의 관객들의 맞아요. 투표로 네. 제가 펜스를 세우면 저는 그 작품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좋다는데요 이렇게 하고 제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요번에 한국 뮤지컬 어워즈도 그 부분에서 되게 황금 비율이 나왔어요. 굉장히 놀랐는데 네. 본선 심사가 200명이었거든요. 전문가 심사위원 100명, 네. 매니아 분들 100명이었는데 딱 보면은 되게 골고루 적절히 황금 비율로 상이 나눠졌어요. 야 이게 집단 지성의 힘이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레이트 코멧이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네. 거의 메이저급 상은 또 다른 어떤 작품들이 또 받고 대상 받았던 작품이 하데스타운이었는데 하데스타운은 또 뭐 예를 들어 박강현이 받고 이렇게 또 굵직한 상을 받아가지고 그게 흐름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해화로운 공연 생활에도 매달 상을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투표 같은 거 네, 아까 3시간 반 엉덩이 아프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6시간 7시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진짜 한다니까요. 1번, 2번, 3번 해서 만들어서 다 프레스에 또 뿌리는 거지. 예. 지금 저희 쳐다보시는 분 네. 저분이 편집해야죠.